안녕하세요, 카메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일본 구매 대행을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과 안내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업자 등록은 사실 인터넷으로 5분도 안 걸려서 간단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미루는 버릇과 나태함을 버리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으니까요. 자, 그럼 우선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지금 첫 사업을 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업 초기에 부담을 확 줄여주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5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인데요. 저희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종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저 같은 일반 창업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년 창업자인 경우 창업 당시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 이제 여러분들이 군복무를 하셨다. 내가 만약에 2년을 했다. 그럼 만 36세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청년 창업자일 경우의 혜택은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 비과밀 억제 권역 지역일 경우는 100% 소득세를 감면을 받고요. 과밀 억제 권역일 경우는 50%를 감면을 받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 관련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저처럼 청년이 아닌 경우, 일반 창업자인 경우는요. 이제 청년 창업하신 분들과 감면율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5년인 건 동일하고요.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 비과밀 억제 권역 지역일 경우는 50%의 소득세를 감면받고, 과밀 억제 권역에서 내가 창업을 했다. 내가 나이가 40이다. 라고 하면 감면 혜택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과 회사가 너무 많이 몰린 곳이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도시처럼 교통도 막히고 커피숍도 엄청나게 많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땅값도 비싸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여기엔 너무 많은 사업체가 있다. 사업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서울은 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이런 곳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큰 지역들 있죠.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비과밀 억제 권역은 그럼 어디냐?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이 덜 몰리고 개발이 좀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김포나 파주처럼 사람이 덜 몰리고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고 굉장히 여유로운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혜택을 좀 더 주고 지역을 좀 활성화를 시키자라는 의미로 정한 거죠. 그래서 인천으로 쳤을 때는 강화, 옹진, 인천 서구, 아니면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예 수도권이 아닌 곳들 있죠.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곳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비과밀 억제 권역은 사람도 적고 발전도 많이 해야 되는 곳, 사업체가 많이 없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연에 1억을 벌었다. 너무 행복하겠지만 연에 1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이 아예 없다는 가정하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청년이고 과밀 억제 권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50%를 감면받죠. 그래서 연 1억의 소득세 약 2천만 원 정도 중에서 1,000만 원을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청년이고 비과밀 억제 권역에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2천만 원 소득세를 100% 감면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 나이가 40이야.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 서울에 사업장이 있다. 그럼 감면받는 것이 없습니다. 소득세를 전부 내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40인데 비과밀 억제 권역 지역에 예를 들어서 파주에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의 50%인 1,000만 원을 감면받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장 주소를 잘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이 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2025년에 사업장을 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세액 감면을 다 온전히 받으면 좋긴 한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사는데 내가 너무 먼 곳에 사업장을 열어요. 집 주소는 강남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에 사업장을 연 거예요. 그러면 좀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상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세무조사를 맡게 되면 가산세를 맡게 될 수도 있고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더 여러분들이 안정성 있게 운영을 좀 하시려면 집 주소랑 가깝고 출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사업장을 등록하는 걸 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제 여러분 몫이고요. 제가 우선 비상주 오피스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고민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 주소로 사업장을 신청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장을 어디다 낼지 정하셨을 테니까 홈택스에 들어와서 사업장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 홈택스를 검색하셨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회원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들어가셨어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아니면 국민인증서 아무거나 편하신 거 선택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으시면 인증을 완료하시고 인증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인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바로 들어오자마자 증명 등록 신청,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통신 판매업 간편사업자 등록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셔서 휴대전화번호 입력하시고요.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 체크하시고요. 가게 사무실 사업장 빌리셨습니까? 공동사업하십니까? 사업장 주소에 별도 주소지를 희망하십니까? 이런 거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명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명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말 개인이 장난치듯이 지으면 안 되겠죠. 저희한테 일본 구매 대행 하시는 분한테 중요한 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명입니다. 사업자명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셀링메이트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업 일자, 오늘 날짜 해주시고요. 자, 내가 만약에 비상주 오피스를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 집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이사를 갈 때 사업장도 자동 이전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동의함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업종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업종 선택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 해외직구 대행업이 보이죠. 선택.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47911 선택. 그리고 업종 등록 하시고, 저희는 항상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명은 일반, 간이, 면세가 있습니다. 면세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 사업자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반이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면 해외직구 대행업은 무조건 간이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간이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동.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상주로 계약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내가 집에서 시작했다. 그럼 그냥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뜨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음 최종 확인하라고 뜨죠. 확인하였습니다 누르시고 제출 서류 확인하기 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보신 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었고요. 보통 한 영업일 기준 3일인데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이렇게 간단하게 완료가 되었고요.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문자로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문자 안내를 받으시면 홈택스 들어오셔서 PDF 파일로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를 등록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제가 2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중국 구매 대행 사업자랑 함께 운영하는 건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함께 사업자를 같이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해외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 방식도 똑같고. 근데 스토어를 같이 운영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상품이랑 일본 상품, 브랜드 상품이 같이 있으면 플랫폼에서도 모니터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들 입장에서도 신뢰성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구매 대행 상품 팔고 있는데 브랜드 상품 팔면 당연히 일본 상품인지 중국 상품인지 헷갈리겠죠, 고객들이. 그럼 안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구매 대행이나 유럽 구매 대행,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셀러분들이 일본 구매 대행 상품을 같이 올려도 되냐? 그거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브랜드를 팔고 있는 스토어이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도소매 사업자분들, 국내 위탁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자랑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같이 써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세금 신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국내 도소매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내 매출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매출로 신고를 합니다.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내 매출이 10만 원이고 매입 금액이 5만 원이었다. 그러면 5만 원을 매출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 금액과 상품을 매입한 금액을 신고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간이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기가 조금 용이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함께 운영하셨을 때 국세청에서 보기에 너 같은 사업자인데 이거는 매출을 10만 원으로 신고하고 이거는 왜 10만 원에 팔아놓고 5만 원으로 신고해? 누락한 거 아니야? 소명해봐 라고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세금을 신고할 때 하나의 사업자인데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번거로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깔끔하게 하시려면 따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홈택스에서 뽑아서 스토어에 입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저녁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집에 갔는데 오늘 오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 하루가 안 걸렸어요. 근데 제가 간이로 잘못 신청해서 세무서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일반으로 변경해서 완료해주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집 주소로 냈습니다. 저는 이 사업자를 바로 없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이 완료가 됐다는 알림을 받으시고 홈택스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지금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뜨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만 딱 뜰 겁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뽑으셔야겠죠. 증명 등록 신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즉시 발급 증명에서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시고 사유에다 그냥 신규 써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출력을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죠. PDF 파일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토어 입점할 때나 이럴 때 제출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고 간혹 가다가 JPG로 달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입점할 때 파일을 JPG나 PNG로 보내주세요. 이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알캡처를 트셔서 여기다가 JPG로 하나 저장해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인쇄를 해두셔서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도 발급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할 때 넣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같이. 사용 용도 기타, 제출처, 기타. 화면 조회로 신청. 그러고 열람하시면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캡처를 따셔서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홈택스에 사업자 통장이랑 신용카드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통장 같은 경우는 뭐 은행 가서 사업자명으로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가지고 계시던 개인 통장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 이름으로 발급 하나 하셔도 됩니다. 굳이 사업자로 발급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통장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계좌라고 쳐주시고요.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 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쭉 내리셔서 여기다가 사업용 계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신용카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게 있겠죠. 해외구매대행. 제 유튜브 보시면 신용카드 관련해서 어떤 신용카드가 해외구매대행에 좋은지 추천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찍은 영상인데 거기에 있는 카드들을 아직도 쓰고 있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걸 고르셔서 발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장은 등록을 하셨으니까 신용카드를 등록할게요. 계산서 영수증 카드에서 신용카드 매입,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여기다가 최대 50장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 비용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등록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입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왔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에서 네이버 아이디 말고 네이버 아이디로 하면 개수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구글 메일로 하나 생성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메일 인증, 지메일 만든 건 인증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전화번호 인증하시고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회원가입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입하기. 자, 그럼 다음으로는 2단계 인증을 하라고 뜹니다. 2단계 인증을 이메일로 할지 휴대번호로 할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저는 휴대번호로 진행을 할게요. 인증. 자, 이렇게 떴죠? 자, 그럼 저희는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있는데요. 사업자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네이버 비즈니스 서비스 연결하기인데요. 네이버 쇼핑 연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쇼핑 광고 파트너사는 선택하실 필요 없고요. 네이버 톡톡 연동.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 인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인증이 완료되면 이제 연결할 네이버 아이디가 이렇게 뜹니다. 다음을 누를게요. 전체 동의하기.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으시면 삭제. 그러고 나서 필수 서류가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상호명 입력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업자명이요. 그리고 개업 연월일, 주소, 그리고 업태, 업종, 사업자 등록증에 다 있는 거죠. 통신 판매업은 아직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미신고, 그리고 1인 대표 여러분들 휴대전화 인증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여러분들이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실 거면 지역명이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 친구, 좀 귀엽긴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명을 넣으셔야 여러분들이 아직 파워 빅파워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상품명을 보고 여러분들의 스토어명을 봤을 때 아, 그래, 이 사람이 일본 구매 대행을 하는 사업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역명을 넣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름을 한 번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잘못 짓더라도 나중에 변경하고 싶더라도 한 번까지는 가능하다. 자, 그럼 한 번 이후에 한 번 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명을 바꾸시면 됩니다. 사업자명을 홈택스에서 한번 변경을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 고객센터 가셔서 내 스토어명을 사업자명으로 변경해 주세요 하면 또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변경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사업자명을 다시 변경하시면 되죠. 스마트 스토어 URL 같은 경우는 한 번 잘못 입력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실 때 신경 쓰셔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후쿠오카 프렌드로 했고요. 자, 소개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일본 직구 상품을 공급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고객센터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이 010 번호를 쓰시진 않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아톡 앱으로 070 번호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내 핸드폰 말고 중고폰 하나 사셔갖고 010 번호를 쓰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 핸드폰 쓰시지 마시고요. 자, 판매 상품 정보 입력인데요. 대표 상품 카테고리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식품을 하시던 의류를 하시던 잡화를 하시던 화장품을 하시던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일단 패션 의류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품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판매 권한을 신청을 하셔서 해외 상품 판매 눌러주시고 여기는 지금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약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배송 정보, 택배, 병행, 그리고 국내 사업자 주소랑 출고지는 다르죠. 저희는 일본에서 출고가 되죠. 그래서 해외 눌러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배대지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거나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일본 JP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 출고지를 막 굉장히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 주소지에다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일본에서만 출고가 된다, 해외에서 출고가 된다라고만 적혀 있어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수정은 해주셔야겠죠. 배대지 가입하시고 나서. 그리고 출고지 연락처는 여러분들 CS폰 입력하시면 되고요. 반품 교환지 주소는 국내 주소지랑 동일하죠. 반품은 저희가 저희 집으로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받을 거기 때문에 사업자 주소지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정산대금 입금 계좌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모든 게 입력이 끝났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 사업자 등록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까지 다 제출이 완료가 되셨으면 이렇게 심사 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걸 뽑아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다가 통신 판매업 신고라고 치시면요. 밑으로 좀만 내려보시면 민원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회원 신청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어차피 한 번씩 들어가실 일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언젠가. 자, 그럼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회원 가입하셔서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그인을 하시면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곳으로 넘어오는데요. 쭉쭉 내려주셔서요. 여러분은 사업자 정보 입력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사업장 주소. 여기다가는 대표자, 성함, 연락처, 주소, 판매 정보,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그냥 입력해 주면 되고요.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뭐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취급 품목, 그냥 종합물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셔서 여기다가 아까 구매 안전 확인증, 이용 확인증 뽑으셨죠, 네이버에서. 그거를 JPG로 변환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알캡처로 JPG로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꿀뷰 같은 거 받으셔서 변환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 JPG로 변환하신 다음에 온라인 발급 출력 선택하시고 사전 동의, 전체 선택 뭐 하시던 안 하시던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또 인증하는 게 뜹니다. 자, 인증이 끝나시고 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이제 통신 판매업 등록 면허세를 내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1년에 45,000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1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등록하시면 최대한으로 효율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내년 12월에 본다 그러면 1월에 하시는 게 좋겠죠. 한 달 정도 있다가 4만 원을 좀 아끼시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사업자 등록하고 홈택스에 신용카드랑 통장 등록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입했고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